광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계 10대 카피라이터 중에 하나로 꼽히는 클로드 홉킨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광고는 크리에이티브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죠? 광고는 반짝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다. 크리에이터라는 표현. 광고는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라는 표현. 광고를 나타내고 광고를 꾸미는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광고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원래부터가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케팅 중에 주요한 수단인 프로모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중요한 수단이고요. 따라서 광고의 근본은 판매를 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일즈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에 적어도 도움이 돼야 되는 게 광고의 근본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당연한 광고의 근본을 잊고 멋으로, 유행으로 광고를 하는 기업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적 광고론을 설파하면서 광고는 판매다. Advertisement is a salesmanship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고의 홍수 속에서 클로드 홉킨스의 생애와 교훈을 통해 근본으로 돌아가는 광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홉킨스는 사실은 어린 시절 가난해서 대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주급 $5도 안 되는 걸 받고 보조회계원, 어카운턴트로 이제 입사했고요. 그리고 회계부서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하던 회사는 카펫 청소기를 대량 생산해서 방문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 빗셀이라는 회사는 그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카피라이터에게 카펫 청소기 광고, 팜플렛 카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홉킨스가 딱 보니까 팜플렛 내용 자체에서 제품이라든가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이 너무 없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홉킨스는 자신의 상사였던 부사장에게 이런 카피로는 우리 청소기를 많이 못 팝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구매자인 주부들이 우리 걸 사도록 끌어들이는 말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만 멋있지 우리 걸 사려고 유인하는, 끌어들이는 표현이 없다라고 이 양반이 주장했어요. 3일만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양반은 이틀 밤을 꼬박 세워서 새로운 카피를 썼고 그게 채택되었습니다. 광고 카피라이터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 광고는 대박을 쳤습니다. 이후 이 사람은 광고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말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연봉이 $200,000 가까운 연봉을 받고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한 200만 불은 넘는 그런 금액이죠. 약 20년 동안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회사를 미국 최고의 광고 대행사로 성장시킵니다. 광고를 어떤 삘이 왔다, 통찰력 이런 식의 사변적인 내용으로 광고를 다가서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는 과학적이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인식했고 그리고 세일즈를 일으키지 않는 광고는 광고가 아니다라는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세일즈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찌 보면 정의롭거나 선하지 않은 그런 광고도 했다고 그런 냉혈한처럼 일했다는 안 좋은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리지 않는 광고는 광고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신념으로 일했다는 그 측면만을 높이 본다면 어찌되었건 현대 광고의 발전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분임에는 확실한 겁니다. 홉킨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광고 캠페인이 드링크 오렌지라는 오렌지를 마시자라는 헤드카피입니다. 이 광고 하나로 적게는 미국인, 많게는 전 세계인의 식습관을 바꾼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클로드 홉킨스가 집행한 선키스트 오렌지 광고 캠페인입니다. 오렌지 산업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미국에 뭐 있었습니까? 대공황이 있었죠. 왜 사람들이 오렌지를 꺼리는지를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뭐 불황이니까 안 팔리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발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오렌지 좋고 한데 이 껍질 까고 그럴 때 손 지저분해지고 이거 하는 게 싫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오렌지를 까서 먹는 게 아니라 오렌지를 주로 사는 주구매층인 주부에게 오렌지를 마시자라는 캠페인을 한 겁니다. 과즙 추출기에 오렌지를 눌러서 하면 이렇게 주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연 음료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손으로 지저분하게 까지 않아도 주부들은 집에서 주스를 만들어 먹게 된 겁니다. 미국 내 오렌지 매출은 50%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이제 오렌지 주스는 미국인의 식습관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오렌지 산업, 더 나아가 오렌지 주스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오렌지 캠페인 사례에서 보듯 이 사람은 단순히 천재적인 카피라이터, 직관력이 탁월한 크리에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를 정확히 분석하자,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자. 100년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이런 과학적인 접근만이 제대로 된 광고를 만들 수 있다. 설득의 과학으로 광고를 한 단계 승격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을 한다면서 광고를 한다면서 철저한 소비자 분석과 명확한 시장 조사를 외면하는 경우는 아직도 허다합니다. 이분에게서 분명 배울 점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클로드 호킨스는 광고의 기법 중에서 선제적 리즌 와이라는 이론을 아주 발전시켰어요. 내가 저 광고를 보고 이걸 사야 될 이유가 뭐구나를 명확하게 각인시키자는 겁니다.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나라도 저건 꼭 사야 되겠다는 소비자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선제적은 뭐죠? 경쟁 제품이 많이 있을 때 우리 걸 사야 될 리즌 와이를 제시하되 남들보다 앞서서 강렬하게 제시함으로써 나중에 경쟁사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도 다른 제품 다 어떻게 되겠어요? 진부한 따라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선제적 포지셔닝을 강조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해도 좋겠습니다. 홉킨스의 선제적 리즌 와이라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소비자는 오로지 하나밖에 관심이 없다. 어디에?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샀을 때 생기는 구체적인 베네핏, 이익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광고는 호기심 자체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나라도 꼭 사야 되겠다는 이기심을 자극한다. 라는 입장을 철저히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벤 캠프사의 포크앤빈이라는 이 식품이죠. 상품의 광고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입증했고요. 또 실제로는 그 로드 앤 토마스라는 회사 다닐 때는 환불 보증제, 이게 품질이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편 주문, 그다음에 무료 샘플 나눠주기, 회신용 쿠폰을 사용한 광고 효과 조사. 우리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이 쿠폰을 잘라서 어디서 본 광고라고 보내주면 뭐 기념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미 약 100년 전 홉킨스가 광고업계 최초, 세계 최초로 도입한 선구적인 시스템입니다. 놀라운 마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체계화시킨 과학적 광고의 원칙, 그리고 실천은 20세기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발전에 큰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제대로 물건을 잘 파는 광고의 모범을 제시한 판매 지상주의의 전설적 카피라이터. 자기 광고에 대한 오만할 정도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진 홉킨스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